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사용자 정의 객체입니다.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상황 가정을 좀 놔볼 거예요. 철수, 영희, 영수의 나이. 철수, 영희, 영수의 이름. 이름은 좀 이미 있으니까 키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이 데이터를 저장할 거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장할 거예요. 그럼 지금 각각의 데이터, 철수, 영희, 영수의 나이 데이터 총 몇 개예요, 데이터가? 3개죠? 얘도 3개고요. 그러면 이 이렇게 두 줄의 문장으로 나타나 있는 데이터들을 순수한 변수로만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하면 변수는 최소 몇 개 필요해요? 6개 필요하겠죠? 변수는 하나당 하나의 데이터니까 철수의 나이, 영희의 나이, 영수의 나이, 철수의 키, 영희의 키, 영수의 키 이렇게 총 6개의 변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변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객체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몇 개 필요해요? 이러면 2개만 있어도 되겠죠? 나이라고 하는 데이터, 키라고 하는 데이터 해서 우리가 int 배열 하나 만들고 여기에는 나이니까 ages라고 해서 3명의 데이터 저장할 거니까, 그리고 키 같은 경우는 뭐 실수까지 적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2개의 배열 객체를 활용해서 이 6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자, 이렇게 저장을 좀 해놓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 그러면 저장은 문제없이 가능하죠. 저장 자체는 문제없이 가능한데 이거 가지고 철수, 영희, 영수의 나이, 철수, 영희, 영수의 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자, 무슨 소리냐면 ages라고 하는 그 int 타입의 배열, 이 녀석의 0번 인덱스에 10일 저장되어 있어요. 이거 누구의 나이예요? 철수 맞아요? 이거 철수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여기 쓰여져 있는 순서를 반영했을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죠. 팩트가 아니에요. 왜냐면 얘를 철수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철수, 영희, 영수의 나이, 철수, 영희, 영수의 키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요구사항을 봤으니까 망정이지, 이거 없었으면 이거 누구 거예요?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들이라는 의미로 실제로 누군가의 나이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다까지는 예측이 확실히 문제없이 되는데, 그래서 얘가 누구 나이인데 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짚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배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애초에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덱스를 사용하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짓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0번이 누군데 이걸 우리가
외워놓거나 알아야만 이 데이터의 신빙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나이를 저장하고 키를 저장하기 위해서 배열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왜냐면 나이와 키는 타입이 다르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이름 같은 것도 저장을 할 거다. 그럼 스트링 배열 하나 또 만들어야 되죠. 그죠? 이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배열은.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하게 될 사용자 정의 객체를 사용하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물론 객체는 만들어내긴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연관성 있는 관련 있는 애들끼리 묶기 위해서 객체를 여러 개를 만들 건 맞는데 이런 거랑은 느낌이 전혀 달라질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애초에 철수의 나이와 철수의 키를 하나의 객체로 묶을 거예요. 그리고 영희의 데이터를 또 영희 걸로 하나로 묶을 거고 영수를 또 영수로 하나로 묶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객체가 나이와 키를 가질 건데 그렇게 나이와 키를 가지고 있는 이 객체를 철수라는 변수에게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이 변수가 들고 있는 리모컨을 통해 나이에 접근했어, 키에 접근했어 이러면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철수의 나이고 철수의 키겠죠.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줄 거다. 그렇게 가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열이 가지고 있던 한계, 인트 타입으로 배열을 만들면 정수밖에 저장을 못하고 실수로 만들면 실수밖에 저장을 못하던 이거에서 벗어나서 철수 데이터를 저장할 이 객체에는 나이와 키를 저장한다 그랬으니까 나이는 인트로 키는 더블로 저장을 할 거예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지만 하나의 객체에 연결을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처리를 해 볼 건데,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뭔가 세 개를 좀 적었습니다. 이 세 개에는 물음표가 앞과 뒤에 세 개씩 존재하는데 이 물음표에 들어갈 것들을 우리가 예상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물음표에 들어갈 얘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원래대로라면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변수명이고 대입면선자 앞에 있으니까 공간으로서의 활용인데 이 녀석이 없죠, 변수가. 그럼 여기서 선언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녀석은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h철수라고 하는 변수의 어떤 타입, 그리고 뒤에는 앞에 있는 타입과 당연히 일치해야죠. 우리가 인트 배열을 만들 거면 인트 배열에다가 3이라는 방 개수를 적어주는 것처럼 앞에 있는 물음표와 뒤에 있는 물음표는 당연히 일치해야 돼요. 자, 근데 A철수, A영이, A영수 얘네들도 물음표가 똑같이 있고 이 물음표들은 전부 다 같을 거예요. 6개가. 과연 물음표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걸 고민할 때는, 이걸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자, 변수명을 지을 때 이 변수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의미를 이름에 담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g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30이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했죠. 그쵸? 여기서 이 ag는 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사용되는 30이라는 값이 나이의 값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변수 이름에 a철수, 변수 이름에 한글 쓰는 거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은 a철수라고 하는 변수, 여기에 있는 a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철수인데 a라는 알파벳을 하나 붙인 것 뿐입니다. 어쨌든 이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리고 지금 직전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를 잘 떠올려 보셔야 돼요. 나이와 키를 가지고 저장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물음표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예상을 해 봅시다. 일단 두 줄 없애고 얘만 놓고 볼게요. 이 변수는 뭐를 저장한다 그랬죠? 철수의 나이와 키죠. 그죠? 얘는요, 영희의 나이와 키죠. 그죠? 자,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이 나이와 키라는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예요? 누구의 데이터죠? 철수의 데이터예요. 철수의 나이와 철수의 키를 저장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1차원적으로 오직 이 타입에 따라 오직 물음표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철수라는 변수를 만들고 new 했으니까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연결시키겠다 뭐 이런 의미일 텐데, 지금 저장하려고 하는 게 무슨 데이터라고요? 철수의 데이터. 그러면 오직 철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이란 의미가 오면 1차원적으로는 통과겠네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데이터 타입이 철수입니다. 그러면 오직 철수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바에서 이런 철수라는 데이터 타입을 제공할 리가 없겠죠. 이게 제공되면 그게 더 이상해요. 그죠? 근데 자바에서 사용하는 이런 데이터 타입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타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래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타입으로 쓸 수 있어요. 지금 클래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 냈더니 뭐라 안 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 메인 클래스 중괄호가 끝나는 것 밖에다가 클래스를 만들어 내야 돼요. 만약에 이 녀석이 메인 클래스의 중괄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건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한 문법이긴 한데, 이너 클래스라고 해서 자바에서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문법이긴 한데,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 메인 클래스의 중괄호 닫힌 녀석을 벗어나서 클래스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이 녀석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별도의 파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해버리면 여러분들 신경 쓸 게 더 많아지니까 일단은 이렇게 놓고 쓸 거고 나중에 변경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철수를 만들어내면 그 철수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타입도 사용할 수가 있고 객체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객체를 만들 수 있었고 데이터 타입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JDK라고 하는 녀석 안에는 이런 타입이 클래스로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용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동안. 자, 실제로 얘네들 한번 클래스를 찾아가 보자면 이거는 이제 그냥 보세요.
자, int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던 기본 자료형 int라는 녀석은 이 클래스를 의미하진 않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제가 좀 전에 자바의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어야 타입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클래스 이름 지을 때 규칙이 뭐예요? 명명 규칙, 파스칼 표기죠. 첫 글자 대문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쓰던 기본 자료형 8가지를 보면 첫 글자가 대문자인가요? 기본 자료형 8가지는 전부 다 첫 글자가 소문자입니다.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롯, 더블, 캐릭터, 불린이에요. 그 어디에도 대문자가 없죠. 그렇죠? 얘네들은 기본 자료형 8가지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긴 한데 우리가 사용하던 형태 그대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클래스 뭐, 인트 이거는 예약어니까 안되고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만들면 우리는 이제 저 대문자 인트 타입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든 녀석은 정수라는 의미를 못 가져서 참조형 타입이 돼요. 그래서 너를 넣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다라는 건데 기본 자료형 8가지는 특별하게도 우리가 그동안 쓰던 형태 그대로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녀석들의 원형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바이트라는 녀석은 실제로 바이트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이거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이걸 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을 떼다가 사용하는 게 바이트라는 기본 자료형이에요. 그리고 쇼트 이 녀석도 이름이 동일합니다. 쇼트라고 되어 있어요. 인트 이 녀석은 이름이 조금 달라요. 인티저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클래스 아니고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실제로 이 JR이라고 하는 시스템 라이브러리 안에 얘네들이 다 존재해요. 이거 찾아가 볼게요. java.lang.integer라고 여기 밑에 떴는데 자바 내려가면 자바 베이스 안에 자바 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안에 인티저라고 하는 클래스가 여기 이렇게 실제로 존재해요. 이거 연 거예요. 제가 단축키를 사용해서 연 건데 이렇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롱 같은 경우도 그냥 롱이 존재하고 플롯도 플롯이 존재해요. 이렇게 더블도 더블이 존재합니다. 근데 캐릭터는 이게 없어요. 실제로 캐릭터라고 하는 클래스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릭터라고 계속 불러왔던 거고 그다음 불린 같은 경우도 그냥 불린이 있어요. 원형 클래스가 다 존재하고 이 원형 클래스를 기반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떨어뜨려서 나온 녀석이 기본 자료형 8가지 이걸 우리가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하는데 뭐 깊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사용하실 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동안 써왔던 건데 이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추려서 객체를 만들기 위해 타입부터 지정을 해버릴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게 지금 좀 전에 했던 이 클래스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클래스가 있어야 타입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클래스가 있어야 객체를 만들 수 있고 클래스가 있어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요. 배열 같은 경우 배열은 이렇게 하면 이런 타입이 만들어져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모든 데이터 타입에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들어낸 이 클래스 철수를 통해 만들어낸 데이터 타입 철수한테도 대괄호를 붙이면 배열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거는 그냥 별도의 문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자체는 이제 뭐 클래스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제 오히려 어레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여기 어딘가를 찾다 보면은 이제 저런 게 정의가 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클래스가 있어야 타입 사용 가능, 그 다음 객체 만드는 거 가능인데, 객체를 만들 때의 모양을 보시면 조금 달라요. 배열은 대괄호 가지고 방 크기 입력했는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소괄호만 오고 끝나요. 자, 대괄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배열은 이런 객체는 배열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열만. 다른 녀석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배열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활용하게 될 객체 방식인데, 이 녀석 우리가 배열 배울 때 이 부분에 해당했던 설명이 뉴를 통해 만들어질 객체의 모양 정도라고 했죠. 얘도 그 의미 자체는 거의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은 이제 생성자라고 칭하고요. 이 생성자에 대한 거는 좀 더 뒤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철수 객체를 만든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녀석한테 역할을 줄 게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럼 이거 우리가 한 줄로 정리해 보자면 오직 철수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철수라는 변수를 만들고 철수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연결시키겠다. 근데 연결하기 전에 철수 객체를 만들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거 배열에서 사용했던 정리랑 사실상 똑같아요. 인트3 모양으로 된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그 녀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연결시키겠다라고 했던 그 개념과 철수 객체를 만들어서 라고 하는 걸로 그냥 짧아진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진짜로 철수 데이터밖에 저장을 못하게끔 우리가 설계를 한 거니까 지금 여기 철수 0이 영수를 다 어우러야 돼요. 이 셋을 다 하고 싶어요. 똑같은 거 넣는다 그랬죠. 여기다가 물음표에다가. 여기에 철수 넣으면 이상하잖아요. 철수 데이터만 들어간다라고 해놓고 0이 데이터 넣을 건데 이상하죠. 그래서 철수가 아니라 이 셋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이제 0이랑 영수한테도 사람이라고 하는 타입을 사용해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오직 사람 타입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이라는 의미로 가는 거니까 철수랑 사람이 아예 결이 다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객체 처리를 해서 결국 저장하려고 한 건 나이와 키였죠. 나이 데이터와 키라는 데이터는 사람이라면 가져도 문제가 없죠. 사람한테 나이와 키, 사람은 무조건 나이와 키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문제가 없겠네요. 그죠? 나이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키가 없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리고 철수도 사람이고 영희도 사람이고 영수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타입을 사용해서 철수 데이터 나이 키, 영희의 나이와 키, 영수의 나이와 키 저장하는 게 의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렸을 때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라는 데이터와 키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타입을 하나 만들어냈고
이 타입을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어 리모컨을 연결하는 이 과정에서 딱 여기까지 생각을 해볼게요. 나이라는 데이터와 키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사람 타입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이 과정. 얘가 추상화예요. 제가 OOP의 특징 4가지 중에서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상황이 추상화의 상황이에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책을 한 권 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각각 뭐 필요해요? 뭐 표지도 필요하고 어떤 거? 종이도 필요하고 그죠? 네, 맞아요. 그럼 뭐 펜 같은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이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줄거리도 필요할 거고 시나리오도 필요할 거고 뭐 등장인물도 필요할 거고 그죠? 이게 실제 물리적으로 필요한 거 그리고 뭐 책 내용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필요한 거 이런 것들 책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우리가 떠올리면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안에서 책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사용할 거예요. 그럼 이 책이라는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써야 될까요? 내가 지금 프로그래밍 안에서 쓰고 싶은 책은 뭐 예를 들어 책의 이름과 책의 내용, 내용은 좀 그렇고 책의 전체 페이지 수, 뭐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대요. 이것들을 책이라는 데이터로 묶어서 객체로 관리할 거예요. 나는 표지도 필요 없고 종이도 필요 없고 펜도 필요 없고 줄거리도 필요 없고 시나리오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이거 2개만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걸 떠올리면 이런 것들이 다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밖에 안 필요하죠. 그러면 수많은 것들 중에 이 물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만 추려낸 거 아니에요, 이거? 이 과정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뭐 물체가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떠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전체를 다 고민할 필요 없이 나한테 필요한 것만 추려내는, 뽑아내는 그렇게 필요한 것만 추려내서 그걸 이 프로그래밍 내의 개념으로 정립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람 클래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 클래스 타입을 가지고 우리가 저장할 데이터는 뭐랑 뭐밖에 없다고요? 나이와 키밖에 없어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이랑 키만 사람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뭐 얼굴, 이름, 몸무게, 뭐 옷, 엄청 많은 것들이 사람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지금 얘만 필요해.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드는 사람 객체에는 나이랑 키만 있으면 돼. 이렇게 정의하는 게 추상화다. 이해되실까요? 객체의 시작은 추상화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객체를 묶을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추상화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어나가 보자면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는 나이랑 키를 저장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얘네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나이랑 키를 실제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 공간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인트 배열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배열 객체 안에 방 3개 뚫려 있죠. 이 방들은 전부 다 각각이 인트 타입의 변수 취급이고 0번 방, 1번 방, 2번 방인 건데. 그죠? 지금 우리는 이거랑 유사하게 생각해 보자면
사람 객체를 하나 만들겠대요. 근데 얘한테도 나이랑 키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공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객체 안에 있는 거죠. 자, 근데 객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런 객체는 여기서 만들어내는 이 사람 객체는 뭘 보고 만드느냐? 사람 클래스 보고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클래스를 앞으로 이제 당분간 설계도라고 칭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 뭐 예를 들어 핸드폰을 만들 거예요. 이 핸드폰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우리가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설계도대로 핸드폰을 만들었을 때 핸드폰이 딱 나와요. 자, 그럼 핸드폰 하나 더 만들 거다라고 하면은 설계도 다시 그려야 되나요? 똑같은 핸드폰 만들 건데 설계도 그냥 재활용하면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반복적으로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객체를 찍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객체는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지는데 그 객체한테 공간이 두 개가 필요하대요. 나이랑 키를 저장할. 자, 나이는 어떤 데이터 타입? 정수, 인트. 그래서 여기에 int 나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키는 실수 타입이죠. 더블 키라고 하는 이런 변수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공간이었는데 공간이 될 수 있는 건 변수니까. 그러면 설계도에 지금 나이라는 변수와 키라는 변수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 설계도를 보고 객체를 만들면 이 객체에는 나이라는 공간과 키라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타입까지도 정해진 채로 이렇게. 설계도를 보고 만드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이 한 줄의 코드 얘를 제가 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아니지. 저 한 줄의 코드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 똑같습니다. 배열했던 거랑 변수 하나, 객체 하나. 얘는 H철수고요. 얘는 이제 사람 객체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한테는 리모컨 있어요.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리모컨 디스는 무조건 생겨나는 겁니다. 연결되는 과정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 객체한테는 클래스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야 되니까 설계도에 변수가 두 개 있대요. 그럼 이렇게 공간이 두 개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은 각각 int 타입의 나이라는 공간이고 더블 타입의 키라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이 한 줄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그 배열 그림이랑 다를 바가 별로 없죠.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 나이와 키라는 변수는 메소드 안에 있어요? 메소드 밖에 있어요? 이거 전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예요?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거. 이거 전역 변수예요. 왜냐면 클래스 안에 있지만 메소드 안에 있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클래스에는 메인 메소드 같은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그냥 클래스 중괄호 안쪽에 바로 만들어진 변수. 이거 전역 변수입니다. 메소드 외부에서 만들어진 변수. 자, 그럼 이 전역 변수들은 초기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본값으로 초기화 해주겠네요? 그럼 최초 상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H철수를 불러냅니다. 저 변수를 불러내요. 변수 뭐 가지고 있어요? H철수. 리모컨 가지고 있죠. 자, 배열을 제외하고 모든 객체들은 리모컨 누른다의 행위가 뭐라고요? 점. 찍었더니 뭐 나와요? 나이랑 키라는 공간 나오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배열에서도 똑같이 봤던 녀석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거 별로 없고 나이라는 공간과 키라는 변수 이렇게 변수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 변수를 불러다 놓고 제가 대입연산자를 때리면 얘는 공간이에요 값이에요?
대입연산자의 좌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공간이죠. 값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값을 넣을 때 제가 지금 정수 넣었을 때 뭐라고 안 하는데 쌍따옴표 찍으니까 뭐라고 해요. 왜? 타입이 인트니까. 그죠? 인트라고 정해져 있는데 문자를 넣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니까 이렇게 정수를 넣으면 문제가 없고, 자, 이번에는 키라는 변수를 불러다 놓고 실수를 넣으면 문제가 없겠죠. 지금 정수를 넣어도 문제는 없는데 이거는 좀 더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출력해 보는 것도 가능해요. H철수에 리모컨 눌러서 나이에 접근, 키에 접근, 이거 배열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0번에 접근, 1번에 접근 이런 거랑. 자, 이러면 데이터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렇게 코드가 적혀 있다라고 하면 이러면 11살 160.4라고 하는 이 나이와 키라는 이 데이터가 철수 건지 영수 건지 영이 건지 우리 고민할 필요 있어요? 이렇게 출력된 이 데이터가 철수 거야, 영이 거야, 영수 거야, 이거 애매하게 고민할 필요 있나요? 없죠.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명명규칙부터 이 클래스, 객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다 짬뽕시켜서 지금 이 사람 데이터, 나이랑 키라는 사람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건데 그 사람은 철수야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나이와 키는 둘 다 철수 거니까 관련이 있네요. 연관성이 있으니까 객체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고요. 그럼 이런 거랑 똑같이 0이랑 영수한테도 나이와 키를 따로따로 저장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철수 0이 영수에 나이와 키를 다 저장을 잘 하는 거죠. 헷갈릴 필요도 없고 확실하게 표현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을 영희한테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나이를 바꿔서 자, 이렇게 영희의 나이와 키가 또 영희의 나이와 키로 잘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두 가지만 놓고 볼게요. 이걸 이제 끄도록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이 코드에서 객체 몇 개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재 코드에서 객체는 총 몇 개예요? 객체 몇 개? 두 개. 왜 두 개예요? 뉴가 두 번 나왔으니까. 변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객체가 몇 개인지를 여쭤봤죠? 객체는 뉴를 통해 만들어줘야 객체니까, 그죠? 뉴가 두 개니까 두 개의 객체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자, H철수라는 변수와 연결된 사람 객체가 하나 있고요. A0이랑 연결된 사람 객체가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객체들은 각각 나이와 키라는 공간이 존재할 거고, 이 나이와 키라는 공간을 불러다가 11과 160.4 어쩌고, 또 여기는 13과 170 어쩌고 이렇게 넣었어요. 자, 변수 불러다 놓고 H철수 불러다 놓고 리모컨 누르겠다 라고 해서 여기에 접근하니까 11과 160점 뭐가 잘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 A02한테 접근해서 리모컨 눌러서 접근하니까 데이터 잘 나오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얘를 하나 더 찍어보면, 철수를 찍어보면 이거 11이에요 13이에요? 이거 지금 철수입니다. 11입니까 13입니까? 얘는 무조건 11이에요. 자, 실제로 11이 나오고요. 왜 그렇게 11이 나오냐면, 자, 이게 지금 철수 그림 그려놓은 건데 우리는 이걸 똑같은 걸 하나 더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철수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0이가 된 거죠.
서로 다른 객체고요. 이 객체한테는 서로 다른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에는 철수가 11에 160.4였고 13에 173점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게 철수 리모컨을 가져다가 나이를 눌렀어요. 그러면 지금 얘 눌러야 돼요, 얘 눌러야 돼요? 얘 눌러야죠, 왼쪽 거. 그럼 얘 눌러서 나이에 접근하면 11이죠. 이거는 13을 고민할 필요가 1도 없어요. 왜냐면 변수에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서로 다른 객체니까, 따로따로니까, 두 개의 객체니까.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서로 다른 객체는요, 같은 사람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객체는 서로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예 없어요. 모양은 같을지언정, 기본적인 구조는 같을지언정, 객체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 객체는 다른 객체와는 아예 그냥 남남.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객체 리모컨의 개념이 주소라고 했죠. 똑같은 사람 클래스를 보고 사람 객체를 여러 개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 객체들이 한 주소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리모컨이 가진 주소를 찍어보면 이 둘의 주소는 달라요. 같은 타입인 건 맞지만 주소가 달라요. 그러니까 생판 남이에요, 그냥. 약간 사람으로 치면 동명이인 같은 거예요. 우리가 동명이인을 만난다고 이게 그 사람이 나랑 같은 사람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얘도 똑같은 겁니다. 같은 사람 객체인 건 오케이. 같은 클래스 보고 만든 것도 오케이. 안에 내용물, 구조가 똑같은 것도 오케이. 근데 전혀 생판남. 서로 관련 지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철수라는 변수에 연결된 객체의 값을 저장을 하면 0이라는 변수에 연결된 객체한테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저장을 하면 얘한테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배운 이 개념이 조금은 이제 흔들릴 만한, 또 모순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올 텐데, 조만간에 그 전까지는 얘네들은 전혀 연관이 없다. 그냥 똑같은 모양으로 생기기만 한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코드를 이렇게 했다면 그때는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죠. 이거는 코드상의 객체가 하나예요. 이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이 두 개가 된 거죠. 이렇게. 이건 우리가 했던 거니까, 배열해서. 이렇게 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수의 나이를 찍어도 13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객체가 따로 만들어진 류가 두 번이 있었던 상황이니까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사용자 정의 객체부터는 이거 이름 뭐라고요?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얘네들 이름 뭐예요? 자기 객체를 만들면 자기 자신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하나 생겨난다 그랬죠. 이건 무조건 객체라면 있는 건데 이거 이름 뭐였다고요? 디스. 각각의 객체는 각각의 디스를 가져요. 자, 이 디스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이렇고,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용자 정의 객체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이런 거 하나 볼게요. 자, 우리가 변수 이름이나 클래스 이름이나 이렇게 사용할 때 한글을 잘 안 쓴다라고 했어요.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안 쓴다라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은 타입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변수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제가 잠깐 얘를 가져가서 코드를 좀 적어 갖고 올게요. 자, 제가 코드를 좀 적어 갖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는 화면의 하단 밑에 쪽에 스크롤 내려가 보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그 사람 클래스에는 나이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지금 좀 전에 사용했던 방식대로 사람 타입으로 된 사람 객체 하나 만들어서 변수에다가 저장했어요.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그 리모컨 눌러서 나이에 접근했고 값을 저장, 그리고 사람이 가진 나이를 출력하겠다. 10 잘 나옵니다. 근데 이러면 20도 나와요. 자,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변수가 우리한테 지금 있습니까? 저 이거 주석 걸었는데 없죠. 근데 나이 접근하는 거 문제 없고 값도 넣었어요. 그리고 출력도 돼요. 우리 지금 애초에 객체를 안 만들지 않았나요?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거 주석이니까. 근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과 이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변수 사람은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한글을 잘 안 써요. 왜냐면 한글은 타입 사람과 변수 사람 같은 이름을 썼을 때 구별을 못 지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사용을 한다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더라도 소대문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차이를 줄 수가 있어요. 한글을 사용하지 않고 영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같은 이름을 써도 파스칼 표기이기 때문에 첫 글자 대문자, 변수는 카멜이니까 첫 글자 소문자, 이런 차이가 있어서 얘가 지금 클래스를 타입을 의미하는 건지 변수를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글은 그게 구별이 안 되니까 때에 따라 지금 이게 클래스명을 가지고 온 건지 변수명을 가지고 온 건지가 확실하지가 않다. 이거를 알려면 코드를 좀 더 넓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글 가지고는 안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철수, 영수, 영이 이런 거 만들 때 A라는 알파벳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변수야 라는 티를 그냥 낸 겁니다. 뭐 하나라도 붙여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정의 객체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요걸 한번 봐볼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은 종료를 하도록 하죠. 제가 사람 타입으로 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 객체를 연결을 하고
얘한테 나이를 저장을 하고 이거를 출력한다 라고 하면은 문제없이 당연히 이제 될 텐데 자, 이거랑 유사하게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당연히 돼요. 이거 주석 풀면 에러일까요? 지금 적혀있는 이 녀석의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얘는 에러가 아닙니다. 근데 왜 에러가 아니냐면 자, 이거 이만큼 코드 실행하면 뭐 나와요? 사람 객체 만들겠다죠. 객체를 만들면 여기 사람 클래스 보고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 나이 하나밖에 없네요. 이제 나이라는 공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뭐 있어요? 디스라는 리모컨 있죠. 자, 객체를 만들어내면 new 사람 여기 블럭 씌워놓은 코드까지 실행하면 이거 만들어져요. 이거 만들었는데 점 찍어요. 점 찍는 거 뭐라고요? 리모컨 누르겠다. 근데 얘 지금 리모컨 있죠. 누르는데 문제 없잖아요. 이 디스라는 리모컨 가지고 있으니까 눌러요. 나이에 접근하겠대요. 나이 공간이 있으니까 리모컨에 버튼도 있을 거고 문제 없죠. 그리고 값을 넣겠대요. 이거 인트 타입이니까 정수값 들어가는 거 문제 없죠. 문제 없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여기서 저장한 얘 빼고 이거 말고 여기서 저장한 20이라는 나이라는 변수가 가진 20이라는 값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요? 방금 전에 여기서 하던 거랑 똑같잖아요. 여기에 저장을 했으니까 얘를 출력하려면 이걸 써줘야죠. 그것처럼 여기에 저장을 했으니까 이걸 출력하려면 여기다가 이걸 써야 돼요. 자, 이거 나옵니까, 나이? 20 나올까요? 안 나오고 0이 나오겠죠. 근데 왜? 왜 이거 0일까요? 여러분들은 얘가 왜 0이 나올지 이미 저한테 배우셨어요. U 때문에. 맞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 이 코드에는요, 객체가 두 개예요. 왜? U가 두 번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서로 다른 객체는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근데 우리가 값을 넣은 객체. 자,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일단 U 사람을 하기 때문에 사람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서 리모컨의 공간 여기다가 20을 넣은 거거든요. 근데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이 코드 이 시점에 객체 하나를 또 만들어요. 리모컨 있고 나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 놓고 얘 출력하겠대요. 여기에는 20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다라는 거죠. 근데 0이 나오는 이유, 나이라는 변수는 전역 변수니까 초기화 안 하면 기본값으로 초기화. 그래서 0. 자,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방식은 이렇게 객체를 만들자마자 리모컨을 눌러내는 이 방식은 완전한 일회성이에요. 이렇게 한번 뭔가를 처리하면 두 번 다시는 지금 이 처리를 했던 이 객체를 못 불러요, 우리는. 객체를 만들어서 얘가 가진 디스를 복사해갖고 변수에 연결하는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이때 만들어진 이 객체는 두 번 다시 똑같은 녀석을 불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회성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 방식은. 근데 일회성 객체를 만들어서 변수의 값을 저장하고 그 값을 출력도 못하는데 그럼 저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데. 그래서 단순히 일회성 객체를 만드는 방식에서는 이 방식은 변수를 사용하는 거에는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정확히는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럼 일회성 이거 뭐 꼭 필요한가요? 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회성의 이런 상황이 필요할 때가 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개념들을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있다 라고만 이해를 해주시고, 실제로 이렇게 많은 개념들을 추가로 배워 나가다 보면 아, 이럴 때 얘를 쓰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되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예외 처리는 뭐 지금 당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라고 치고, 이 설계도라는 개념,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우리가 객체를 자유롭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개념, 이렇게 찍어낸 객체들은 각각이 다 독립적인 요소라는 개념, 그리고 설계도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객체가 가져야 되는 어떠한 데이터라면 그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설계도에 명시를 해야 된다는 개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것도 잘 복습을 해 주시고요. 내일도 계속 이거 이어서 나갈 거예요. 이 녀석들의 더 알아야 되는 개념들 쭉 더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뭐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냥 계속 객체 공부한다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만들기 전까지. 자, 그러면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